선생님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오자마자 우리 근황 얘기는 없이 바로 풀업 자세네요. 풀업 자세. 허리 유연성을 늘릴 수 있나요? 다 늘릴 수 있죠. 뭐 못 늘릴 게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관절의 유연성 회복이 중요하고 허리 유연성은 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허리는 충분히 유연해야 되지만 보통은 너무 유연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가 너무 뻣뻣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허리가 너무 유연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허리 유연성 늘리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뭐 올리는 것보다 제가 운동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선천적인 하견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깨가 처져 있었다. 근데 보통 사람들 몸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안 좋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어렸을 때는 다들 어깨가 처져 있을 겁니다. 6살짜리 애기들 봐요. 누가 어깨 막 이렇게 상견처럼 어깨를 위로 올리고 있을 걸까요? 오늘도 오전에 운동 한번 갔다가 방금도 운동하고 왔는데 하여튼 요새 몸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남들 몸 실컷 봐주다가 나는 몸이 이렇고 뭐 그리고 제가 이 몸을 가지고 막 헬스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스스로가 조금 덜 떳떳해가지고 조금 운동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형근님, 저는 진료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보죠. 저는 그냥 일개 물리치료사라 가지고 그렇게 진료 보고 막 뭐 진단 내리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해 드리는 거고. 전거근을 강화하기 전에 소흉근 이완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거근이 약한 사람들, 전거근 활성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전거근을 운동을 해야 되고 소흉근 이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라운드 숄더 때문에 소흉근 이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흉근이 뻣뻣한 사람들은 견갑골의 상방회전이나 견갑골의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소흉근 이완은 대부분 다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환자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환자들 병원에서는 한 부위밖에 치료가 안 돼요. 물론 시간도 짧고 짧으면 30분 길면 뭐 50분 이런데 그거를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거기에 맞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 30분 안에 이 사람을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병원에서는 유튜브나 뭐 사람들 몸을 봐주고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게 이거는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제가 이 사람들한테 몸을 꼼꼼히 봐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운동하는 거를 보내면서 또 거기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병원에서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나오질 않아요. 당장 통증이 사라지면 증상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석 달씩, 6개월씩 이렇게 일주일에 3-4번씩 오는 분들이 없죠. 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저는 이제 사람들 쭉 봐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다 봐주려고 하고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 뭐 안 걸리는 데가 찾기 어렵거든요. 그럼 다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하기 어려우니까 재활 운동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분할로 나누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재활은 의사나 물리치료사들만 할 수 있죠. 그래서 밖에서 뭐 재활 뭐를 한다 이러면 사실상 좀 걸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목을 킥하듯이 뒤쪽 방향으로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거북목에 도움이 되나요? 그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잘못하면 목 뒤쪽에 이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 뒤로 젖히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목 뒤가 오히려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실력은 어차피 대학에서 정해지는 것보다 나와서 이제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정해집니다. 대학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방의 대학교 나왔는데요. 본인만 잘하면 됩니다. 나와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본인 역량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학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36대도 충분히 좋습니다. Y레이즈 할 때 상완골 외회전을 안 하면 하나마나인가요? 상완골 외회전 느낌을 모르겠는데 손목과 전완만 돌아가는 것 같다. 만약에 상완골 외회전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회전 관련된 근육들 있죠. 대표적으로 대흉근이 있을 거고 대원근이 있을 거고 광배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근육들이 팔을 들고 외회전을 시키면 너무 그게 뻣뻣한 사람들은 외회전이 잘 안 걸리고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손목하고 전완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대흉근, 대원근, 광배근 스트레칭을 충분히 먼저 하고 나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Y레이즈 할 때 중요한 게 외회전을 최대한 걸어야 견갑골의 후방회전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후방회전이라 이 앞쪽으로 말려 있는 게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승모근들이 쓰인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상중하 승모근이 다 쓰이겠지만 하부 승모근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서 견갑골이 제대로 안 움직이게 되면 Y레이즈 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완골 외회전이 최대한 안 걸리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 근육들을 좀 이완을 뭐 어떤 수를 써서라든지 그게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 원심성 수축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원심성 수축이 제일 좋고 원심성 수축이 제일 좋은데 제일 어렵죠. 그 다음이 스트레칭, 그 다음이 마사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흉근도 하셔야 되겠죠. 소흉근. 왜냐면 그런 근육들이 대표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근육들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많이 뻣뻣해지는 근육들이기도 합니다. 프레스 동작에서 왼쪽 견갑의 내측면이 뒤로 빠지는데 정거근의 문제인가요? 요거는 아마 정거근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프레스 동작에서 왼쪽 견갑 내측면이 뒤로 빠지면 왼쪽 정거근이 못 받아주면 그렇게 됩니다. 전거근을 그냥 강화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무게를 좀 낮춰서 프레스 동작을 할 때 이런 거죠. 그 프레스 동작에서 견갑이 왼쪽 견갑만 내전을 되잖아요. 이게 전거근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월 슬라이드나 뭐 어떤 걸로 전거근을 강화 운동을 하던 간에 이 프레스에서 전거근을 쓰이게끔 안 만들면 허방이에요. 그 프레스 전에 충분히 전거근 활성화 운동을 해서 전거근에 힘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팡팡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중량으로 넘어갈 때 어떤 중량을 넘어가면 아마 왼쪽 견갑이 내전될 거거든요. 그죠? 맞나요? 고중량에 대한 일단은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견갑이 내전되지 않는 중량에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여서 내전되지 않게 연습하시고 그러면 이제 프레스에서 전거근을 점점 더 잘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월 슬라이드로 이 뭐 전거근 강화 운동을 백날 첫날 해봐야 프레스에서 안 쓰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냠냠냠님 물치 1학년입니다. 해부 생리 끝나고 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추천드립니다. 놀아야죠. 공부는 왜 합니까? 1학년이 놀아야지. 많이 놀아 놓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새 빠지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나가서 놀라니까요. 지금 이런 거 들어와서 보지 말고 뭐 정 공부하려면 기능 해부학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그것만 열심히 해놔도 왼쪽 견관절 후방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견봉인지 견갑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MRI 초음파 엑스레이에는 별 문제가 없다. 당연하게 MRI나 초음파 엑스레이에는 별 문제가 안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움직일 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MRI나 초음파 엑스레이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떤 동작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풀업에 문제가 있다. 벤치 프레스에 문제가 있다. 숄더 프레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운동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 방법을 조금씩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채널 가입 월 1회 이거는 지금 잠깐 중단해놨습니다. 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회원들 정리가 좀 되면 그때 하려고 이제 조금 중단해놨고 일자목은 영상이 없습니다. 목은 아무래 그래도 영상으로는 잘 안 다룰 것 같습니다. 어깨야 이제 뭐 재활 운동 하는데 뭐 제 채널 대부분이 헬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깨 운동하는 거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따라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뭐 물론 못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깨는 운동을 잘 못 따라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목은 운동 잘못하면 증상이 훨씬 심해집니다. 그래서 목 운동을 유튜브로 알려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은 잘못 운동하면 진짜 빡시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왜 턱 당기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턱 당기기 같은 거 운동 유튜브에서 엄청 잘못 알려주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거북목을 일자목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병원에 일자목이 넘쳐납니다.
네, 목은 진짜 잘못하면 골로 가요. 이 턱 당기기 운동 열심히 하면 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목이 이 똑바로 잘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전부 다 일자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계속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불편하죠. 근데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거북목 교정하는 거는 턱 당기기밖에 없지. 큰일 납니다. 유연성 운동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너무 뭔가를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디에 유연성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을 유연하게 만들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라든지 아니면 뭐 둥근의 뭐 뻣뻣함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던가. 턱 당기기 하라고 시키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다 욕하고 싶은데 뭐 이제 안 싸우기로 했으니까. 물리치료 공부를 왜 시작했나? 물리치료사요? 가운 입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기계과, 그 다음에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3개가 붙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 4년제 대학교들이고 물리치료과만 그거였는데 그냥 친구의 삼촌이 어디서 유명한 물리치료사인데 되게 돈을 잘 벌고 뭐 가운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갔죠. 저요? 저는 안 유명합니다. 하나도 안 유명합니다. 물리치료 하기 싫어가지고 작년에 딴 일을 했었거든요. 환자 보기가 싫어가지고. 하여튼 재작년에 물리치료를 그만두고 물리치료사 생활이 너무 실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 핑계죠. 그래서 외국을 나가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돈만 까먹고 들어왔죠. 네네, 여행업 하려고 유럽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뭐 다시 돈은 벌어야 되니까 병원에 취직하게 됐고, 유럽에서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래저래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뭐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물리치료 채널이나 헬스 채널이요? 킹유진 채널 좋아합니다. 헬스 채널은 킹유진 채널 좋아하고, 개츠비 채널 좋아하고, 총총TV 좋아하고, 황철수님 거 보고. 재활 쪽은 잘 안 봅니다. 재활 쪽은 그냥 뭐 어떤 거 올리나 싶어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질문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면 질문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몸을 보는 겁니다. 몸을 직접 보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영상으로라도 제가 몸을 봐야 뭐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상태에 대해서. 근데 말만 듣고는 제가 막 유추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몸을 보면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이런 걸 따로 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까지 다 봐주고 저도 운동을 하고 나면 사실 요즘 그 유튜브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톡방에 계시는 분들만 해도 한 100명이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 단톡방이 112명이네요. 112명. 112명이 계셔가지고 그 뭐 저분들을 다 관리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관리해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 지금도 관리 받으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되니까. 물리치료사는 없습니다. 물리치료과 학생 한 명 있고 물리치료사 한 명 있는데 그분은 나가셨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시간 내서 자주 방송도 하고, 이제 방송하면 받아가지고 영상으로도 또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너무 짬이 안 나요. 네. 근데 다 평가받으신 분들입니다. 몸 평가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자주 방송을 할 수 있게 저도 조금 더 힘을 낼 테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찍어 놓으십시오.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찍어 놓고 라이브 방송할 때 평소에 문제 있었던 부분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라이브 때만 보겠습니다. 뭐 평소 때는 제가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지는 못하고. 전신이 문제면 병원을 가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죠?